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는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 잘 들어보고 다시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위험한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현쌤의 요가쉼터 심재현입니다. 학원을 안 가고 친구들과 논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학원을 갔다 왔다고 거짓말하고 사실이 아니면서 정말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아이들. 자녀가 거짓말을 하면 부모는 당황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벌을 주고 혼내야 할까요?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요? 오늘은 거짓말하는 우리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말 4가지 미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미션, 절대 화내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아이에게 다가서는 첫 번째 원칙은 화내지 말고 말하기입니다.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지 이미 알고 있으면서 여러 번 모른 척 떠보면서 물어보죠. 그럴 때 다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아이를 보며 부모는 배신감을 느끼며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 진실을 말하는지 여러 번 떠보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부모는 물어보다가 감정적으로 더 화가 올라와서 아이에게 객관적으로 훈육할 수 없게 되고 아이는 부모의 화내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끼게 돼서 솔직하게 본인의 마음을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부모는 취조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시고 우선 화를 가라앉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체벌을 주거나 화를 내는 부모를 보며 아이는 뉘우치는 게 아닌 다음엔 걸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화를 가라앉힌 후에 이야기해 주세요. 두 번째 미션, 거짓말의 종류를 파악하자. 유대인들의 지혜와 정신이 담긴 탈무드에서는 2가지의 경우는 거짓말을 해도 좋다고 합니다. 첫째, 누군가 이미 산 물건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을 때 그 물건이 혹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좋다고 하기. 두 번째는 결혼한 친구의 부인이 아름답지 않더라도 부인이 미인이세요 하는 거짓말. 네, 이 2가지는 용서되는 거짓말이라고 해요.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도 거짓말의 종류를 구분해야 합니다. 거짓말의 종류는 야단 맞은 것을 피하고 싶어서 하는 둘러대기, 공상에서 나오는 거짓말, 위험한 거짓말, 이렇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둘러대는 거짓말은 숙제했니? 하고 물어봤을 때 네, 했어요 라든지 양치하고 왔어? 라고 하면 네, 하고 왔어요 하고 즉흥적으로 야단 맞을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인데요. 이런 거짓말은 악의는 없지만 반복될 경우 습관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둘러대는 거짓말을 할 경우 거짓말은 나쁜 것이고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거짓말 대신 솔직하게 말하고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솔직하게 얘기한 경우에는 혼내지 말고 솔직하게 말한 것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또 아이에게 질문할 때 부모가 숙제했니? 즉 뭐뭐 했니? 라는 말은 아이가 바로 네 라고 거짓말로 둘러댈 수 있기 때문에 숙제 안 한 거 알고 있어? 7시까지는 숙제하고 준비물 챙겨두자 하고 직접적으로 묻고 시간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의 종류인 공상에서 나오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나는 엄청 큰 날개가 있어서 하늘 높이 날 수도 있어요 라든지 어제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 나와서 빌딩에 올라갔어요 라는 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공상의 사전적 의미는 현실적이 아니거나 실현될 가망이 없는 것을 마음대로 상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존재하지 않은 대상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자신이 스파이더맨이 됐다고 하는 것은 상상이 아닌 공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어른들의 용어로 거짓말이라고 구분짓는 거지 너무나 귀여운 발상인데요. 발달 단계상 허구와 사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만 5세 이전의 아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믿어서 말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인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 아니면 아이의 말을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줘야 하나?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기관에 다닐 경우 발달이 빠른 다른 친구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놀릴 수도 있어요. 아이가 공상 속에 너무 빠져 있다면 공상하는 일과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구분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자신이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면 정빈이가 스파이더맨이 되어보고 싶었구나 하고 아이의 말을 되어보고 싶었구나로 바꿔서 얘기해 주세요. 또는 현실과 공상을 나눠서 그림을 그려보거나 이야기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공상 거짓말은 만 4, 5세에 많이 나타나고 학령기가 되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마지막 위험한 거짓말은 의도적으로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미션에서 살펴볼게요. 세 번째 미션, 거짓말의 이유를 파악하자. 왜 아이가 거짓말을 했는지 거짓말한 이유에 대해 잘 살펴보세요. 먼저 부모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게 있습니다. 환경면에서 거짓말을 할 조건을 부모가 제공한 것은 아닌지, 혹시 너무 과도한 통제를 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제 친구가 며칠 전에 제게 카톡이 왔어요. 그 친구의 아이가 엄마 카드에 손을 대고 가져가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9살인데 이런 행동을 하고 천진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친구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 엄마의 카드로 게임 머니를 몰래 충전했다고 합니다. 제가 친구에게 아이 용돈으로 얼마를 주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은 잘 사주었는데 요즘 너무 빠져 있어서 게임에 관련된 용돈은 전혀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주로 즐기는 게임이 여러 친구와 함께 경쟁하는 형태라 이 아이도 친구들과 같이 게임을 하고 싶었는데 게임 머니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할 때는 화내지 말고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 잘 들어보고 다시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학원을 빠진 아이라면 왜 빠졌는지 물어볼 수 있고,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댔다면 어떤 이유로 돈이 필요했는지를 묻고 해결책을 같이 찾아보세요. 방법을 알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세 번째 원칙에서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했다는 도덕적인 훈계는 맨 마지막 순서로 얘기해 주시고, 먼저 거짓말의 이유를 인정하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떻게 스스로 인정하고 부모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네 번째 미션에서 살펴볼게요. 네 번째 미션, 거짓말을 하는 아이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말. 거짓말을 들켰을 때 아이는 수치심에 힘이 듭니다. 거기에 부모의 화와 훈계, 벌까지 받으면 아이는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반발심이 들 수 있어요. 공감, 잘못한 거 짚어주기, 핵심 말하기로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렇게 하면 엄마가 너를 혼낼 것 같았구나 하고 먼저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들을 준비가 됩니다. 엄마도 예전에 거짓말을 해서 할머니한테 혼난 적이 있었어 하고 경험을 얘기해 주거나, 엄마는 네가 아무 이유 없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 거짓말을 했는지 궁금해 하고 공감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의 잘못은 한 번만 말해주세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한다면 잔소리가 되니 한 번만 짧게 언급해 주세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 세상에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단다. 하지만 오늘 네가 한 행동은 잘못된 거야. 엄마는 네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 솔직해진다면 엄마는 우리 아들의 어떤 말도 받아들일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만 말해주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야.
정민이가 거짓말을 자주 해서 엄마가 또 거짓말이겠지 하고 정민이가 하는 말을 믿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깝고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솔직해야 해. 그래야 서로 믿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요. 스위스의 심리학자 장 피아제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A라는 어린아이가 아빠의 잉크병이 비어 있어서 아빠를 도와주려는 의도로 아빠의 잉크병에 잉크를 채워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잉크병을 열다가 그만 잉크를 실수로 쏟아서 식탁보에 커다란 얼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다른 케이스로 B라는 아이는 아빠가 외출 중이라 아빠의 잉크병을 몰래 가지고 놀다가 식탁보에 떨어뜨려서 작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피아제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 뒤에 이야기의 두 주인공들 중 누가 더 잘못을 했는지 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는 큰 얼룩을 남긴 아이가 더 잘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A가 엎지른 얼룩이 더 크기 때문에 A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잘못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닌 잘못에 의해 생긴 손해의 크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피아제는 아빠를 위해서 좋은 의도로 잉크병을 채우다 실수를 했던 의도는 고려하지 못하고 잘못의 외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는 아동의 이런 면을 도덕적 사실주의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아이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관점과 다른 관점을 두루두루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거짓말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아이의 특성을 알고 있다면 좀 더 현명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이를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아이가 나를 속였다는 생각으로 너무 큰 배신감을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아동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상대의 입장을 유추하고 추상적,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회성 발달이 시작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거짓말은 모두 나쁜 것은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선의의 거짓말도 있음을 얘기해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쉼터에서 만나요. 안녕!